자, 여름으로 갑시다. 당연히 병화가 무토일을 비춰요. 병화가 무토일을 비추면 어떻게 돼? 환해져요. 그쵸? 환해지면 뭐해? 단지 환해질 뿐이야.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고. 근데 개수를 끌고 왔다 쳐봐요. 무게합을 하고 병화가 있어. 병화는 무토일을 비춰.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무병, 개병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모토 위에서 화기만 탱천해? 좋을 게 그냥 화려한 거야. 그럼 인물이 어때? 잘생겼겠지. 그냥 거의 나랑 비슷한 걸 거라고. 그 인물은 환하지. 근데 뭐해? 할 일이 없는 거야. 여기에 뭐가 필요하지? 경금이 필요해. 경금이 필요한데 경금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거지, 여름에는. 그치? 봄에는 을개무만 있으면 됐었어. 여름에는 무병경 이래야 되는데 무병경만 했다고는 병화가 경금을 태워서 말려 죽일 수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을이 있으면 을경합으로 병화가 키울 수 있어. 고로 을은 재물의 온천이 되는 거지. 마치 남들이 볼 때 개병무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도 백수라고, 백수. 할 일이 없는 거야. 집에 있다? 없겠지. 계속 싸돌아다니겠지. 왜? 밖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들로 다 조합이 돼 있으니까. 병화는 무토를 향하고 여기에서 개수는 병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죠? 병화가 개수를 향해 올 리는 없잖아요. 근데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수 정관이 병화를 극한다. 정관이 뭐 생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극한다고 판단하지. 임수는 편관이니까 더더욱 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수도 정관이니까 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하는 거다. 근본 원리는 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개축으로 왔어요. 그러면 생이에요? 개해로 왔어요. 그럼 생이에요? 그거는 변통이죠. 그죠? 자연의 이치의 근본적인 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변통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병화는 경금을 향해서 무조건 신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무토 경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무토는 가만히 있더니 경금이 무토 위에 뚝 떨어지겠지. 무토 위에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 있다 그러면 땅의 가치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왜? 아니, 무토라는 땅 위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있으니 얼마나 가치가 높아요. 물질계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모양 아니라고. 그리고 무경 이렇게 되면 경금이 계속 확장돼요. 그럼 무슨 말이지? 재물이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근데 무신은 재물이 확장돼요? 이미 완성대가 떨어졌는데 무슨 재주로 재물이 확장돼? 그러니까 서윤이나 나나 조진 거야, 인생. 이 확장될 리가 없어, 이게. 아니, 아무리 키우려고 몸부림쳐도 어느 정도 크다가 안 커. 근데 여기에 뭐가 이제 달려들어야 되냐면, 정화가 달려들어서 신금을 달구고, 임수가 붙어서 신금이 임수를 향해 가고, 이런 식이 돼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정축대운이야. 내가 이런 구조인데. 재밌다, 그죠? 나랑 친하면 돈 되겠다, 그지? 저런 구조에서 부자가 되려면 까다롭다는 거지. 거기다가 임순, 이런 정신임 조합이 무토하고 어울리질 않아. 정신임 조합이 여기 이쪽 가을 겨울에만 놀고 있는데 가을 겨울에 놀고 있을 때는 기토하고 놀잖아. 기토하고 노는데 무토가 뜬금없이 정신임에 끼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 무토 생뚱맞아.
나 정축이라고 좋을 것도 없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래도 조지고 저래도 조진 거야. 그래서 욕심이 없어, 아예. 여기에 을이 당연히 무토로도 가지만 경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을이 경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을이 경금으로 바뀌는 것 뿐이야. 단지 그냥 십신의 에너지가 시간 흐름으로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을이 경금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명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을경합이라는 거고, 을이 경금을 향해 간다는 거지. 그러면 대조 여름은 여기에서 허공님 안 좋은지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요. 무게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게합의 조건이 있어요. 무게합의 조건이. 그죠. 그러니까 무게합의 조건은 을이 있어야 무게합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을경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을경합을 아무리 한들 병화가 없으면 뭐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릇이 크지 않다요. 물질이 커지지 않는다요. 을경합만 있다고 물질이 돈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오화나 병화가 있어야만 을경합의 가치가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조합이라고요? 을병경, 그죠? 그 다음에 오신, 묘, 이런 조합들이에요. 묘, 오신, 오신, 묘, 뭐든 간에. 궁이만 어디 쪽으로 돈이 모이는지만 보면 되겠죠. 두 가지 기억할 거는, 무게합을 할 때에 을이 없으면 무게합은 그냥 암흑 속에서 물질을 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있음으로써 그 그릇의 크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게합은 을이라는 생기를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외에는 그 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키운다, 이러니까는 교육밖에 더 돼요. 공직밖에 더 돼요. 을계무 하면 교육, 공직이라는 뭔가를 키우는 직업 물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뭐가 나와요? 나올 게 없는데. 을경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병화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이유는 왜? 을경합이라는 좌우로 펼치는 에너지, 경금이라는 그 과일의 열매를 계속 키워줄 수 있는 에너지는 병화밖에 없기 때문에요. 열매를 키운다? 즉 돈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죠. 돈이 증가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 우리압, 이 5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간지가? 병신이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 논리로 보면 을경합을 병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제일 더러워요? 임신, 경신 이런 거 더럽잖아요. 그죠? 화기로 키우랬더니 지랄하고 쓸데없는 근무대기와 임숙으로 키우지도 못해. 그래서 임신은 뭐라고? 임신간지는 이게 방랑방탕이 된다는 거지. 왜? 경금이라는 병화가 필요한, 병화 지도자가 필요한 경금이 지도자 병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임신 올주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까진다, 방랑한다, 지도자를 못 만나니까는 갈 길 몰라 헤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의미를 확장하다 보면 시공론이 나오고. 가을로 가볼까요? 경금이 신금으로 가요? 신금이 경금으로 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경금이 뚝 떨어져서 신금화돼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을이 경으로 가고 을이 신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을이 신 만나면 참 더럽다. 그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금경이 신으로 뚝 떨어지면 정화는 당연히 신금을 향해 갈 수밖에 없죠. 정화는 기토에게 열을 공급할 수밖에 없죠. 기토는 신금이 기토 위로 떨어져서 품겠죠. 기토가 신금을. 그러니까 정기신 이런 조합들도 구조가 정기신 이렇게 단일하게 돼 있으면 구조가 좋아요. 사주가.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들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누구죠? 트럼프 사주 같은 것도 잘 봐봐요. 별거 없어. 별로 뭐 이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사주임에도 대통령까지 한다고 한번 봐봐. 주로 저런 식으로 에너지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런 저기 봄과 가을이 막 섞어 있거나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인생에서 막 그 멍청이 같이 뭐 음양 오행의 중화를 이뤘다 이게 좋을 것 같아도 no.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맨 뭐 중화 요리만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으로 차라리 몰리는 게 홀라. 근데 한쪽으로 몰리랬더니 뭐 애매한 여름 봄 뭐 이상한 이렇게 몰리지 말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너지가 한쪽으로 막 하나만 집중되어 있는 게 그런 게 홀랐다고. 신금이 사실은 갑을 향해 가죠. 그죠? 갑이 신금한테 오질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아까 시공도에서 신금이 있고 밖을 향할 때 갑이 있었어요. 신갑. 그리고 을경이 있었죠. 그러면 근데 모양이 웃기게도 신갑, 을경, 신갑, 을경 이런 식으로 돌아요. 당연히 이렇게밖에 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아까 말했던 을목도 경금을 향해 가는 거고 신금이 갑을 향해 가는 거고 갑이 을을 향해 가는 거고 고로 갑이 을축시를 만났다 이러면 뭘로 평생 고민한다고? 형제들, 돈 뜯어가는 인간들 때문에 고민하게 사는 거야. 왜? 무조건 갑은 을을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이거는 못 벗어난다고. 근데 갑자 을축이야. 환장하는 거지. 그럼 자축합까지 묶여가지고 맨 형제들 때문에 속 썩이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 을이 신으로 가는 거하고 신이 을로 가는 거는 동등한 맥락 아닌가요? 아까 아니요. 을이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신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이 갑으로만 가면 갈 수 있지 않나요? 신이 갑으로 가고 을로 가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그릇이 볼래요? 왜 신을은 도둑이 될까요? 도둑놈, 한탕, 강간, 돈밖에 몰라. 왜 이런 물상이 나와요? 아주 쉬워. 어려울 게 없어. 신은 가을에 있고 을은 봄에 있어. 가을에 있는 신이 봄에 있는 을을 어떻게 탐하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게 바로 유자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술해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해 이렇게 되면 무리가 없어. 왜? 둘 다 수축, 수렴, 응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유술해자가 유자 이렇게 되면 자수에 임수와 개수가 있어서 갑자기 유금이 자수로 빅뱅을 빵 하면서 유금이 사방팔방으로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유금이 그런 걸 원한다고? 원하지 않아. 유금이 그렇게 되면 정신 이상 온다고. 유금이라는 죽음, 시종자가 갑자기 막 사방팔방으로 갈라지면서. 그죠? 이해돼요? 지금 그 질문하셨잖아요. 시공간이 전혀 달라요. 신금이 을을 향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거는 탐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시공간에 있는 물건을 말도 안 되게 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신금은 만들어낸 게 갑을 만들어냈죠. 신금이 갑과 을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건 내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가 도둑질하고도요. 지가 도둑질했다는 걸 몰라요. 신이 을을 보면. 나는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그냥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해놓고도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자기는 그게 도둑질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 유별나게 신금이 갑을에 지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을은 경과 신에게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두들겨 맞고 자빠졌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 전혀 틀리죠. 개념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신이 갑오를 만나는 것과 신이 을오를 만나는 건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되면 기복이 심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신금이 을목을 노려요. 그러니까 한탕을 보는데 그 한탕이 운 좋으면 볼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취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미 그렇게 태어났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일주다 그러면 여자를 돈으로 봐요. 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돈 되는 여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여자를 갈아치워버려요. 자, 정화는 임수를 향해 가죠? 그죠? 정화는 임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래야 열기를 임수에게 전달해야 겨울에 지구가 얼어 죽지 않죠. 달리 표현하면 그거를 지구가 얼어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내부에 5000도씨의 온기가 있는 거예요. 고로 오묘하죠. 행성 항성의 속에 정화라는 중력작용이 있고 열기가 있다는 건 진짜 얼마나 오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다시 임수라는 수기가 있어요.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얼어 죽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정화가 없으면 다 죽어져 벌써. 동파해가지고. 근데 열기가 있잖아요. 지구 속에 5000도라는. 그러니까 안 죽고 사는 거고, 물론 그것 때문에 쓰나미가 이런 지진, 해일, 뭐 이런 게, 화산 폭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임수는 당연히 갑을 향해 가죠. 그죠? 당연히 기토를 향해 가고요. 기토는 갑을 끌고 와서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요. 기토는 갑을 만나면 좋아요, 나빠요? 에? 기토가 갑을 만나면 좋다고요? 별로죠, 당연히. 기토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 좋은 거죠. 아니, 기토 입장에서는 갑한테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기토가 또 얇아요. 두껍지도 않고. 그러면 정신 나가요. 이민, 갑자, 이민, 기해, 갑자. 이 여자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에 있을 거예요. 왜? 기토라는 땅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많은 목기를 품느라고 땅이 그냥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당연히 기토는 갑, 해, 인 이런 거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차라리 기미, 경호, 을미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을경합으로 병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트럼프 사주가 그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갑오올인가 그러는데 기미, 갑오올 기미인가 이럴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시주가 경오인가? 기사, 경오라고도 봐요. 기사라고도 보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기토는, 무토는 아까 정미, 무신, 무진, 무오 그것도 토가 똘똘똘똘 토로만 뭉쳐 있잖아요. 그런 사주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모으는 이유가 토들은 저런 개수가 있거나 을목이 있거나 갑이 있거나 그러면 희생하는 터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토나 무토나 그냥 자기의 속성을 갖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미, 기사, 기호, 무호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뭐가 하나 있으면 좋다? 딱 하나의 갑이나 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갑, 을이 많다? 평생 희롱당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 을한테. 그냥 일단은 땅이 넓고 그 넓은 땅 위에 주인 하나가 딱 있는 게 최고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촌댁을 보세요. 북촌댁을. 이 무토일간이 갑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런 게 지주사주예요. 그런 게. 그게 땅 넓은 지주사주라고. 옛날 그 봉건 시대로 따지면은 영주사주예요. 영주. 요즘 시대로 보면 땅보자 사주예요. 아까 네. 무가 세 개인 정무인 사주에서 기토가 하나 있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가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시죠.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쓸데없이 이 그 무 이런 식이 되면 에너지들이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나 행위 자체가 잡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는 기토가 되면 이거 이익이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무토는 굉장히 호연지기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양기를 받아내주는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토라는 설명을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기토라는 이기라는 내부로 짱 박는 속성이 딱 하나 개입돼 봐요. 그러면 무토하고 전혀 다른 에너지예요. 그럼 얘가 헷갈리겠죠. 나 호연지기 해야 돼. 아니야, 챙겨야 돼. 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경쟁, 시비, 질투하고 막 이래요. 그게 뭐가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합을 봐봅시다. 여기에 정임합이 있죠. 개츠비님, 정임합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네? 저기 정임합을 할 때? 신금이죠.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정임합을 아무리 해도 신금이 없으면 정임합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신금이 있어주면 정임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정신임으로 돈이 되는 조합인데 정임합을 하면 그냥 짝짓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신금이 하나 있어줌으로써 1억짜리가 100억, 200억 돼버려요. 그러니까 100배, 200배 차이 나는 그릇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신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주가 정해 혹은 신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좋다고 할 수가 없어. 그죠? 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 정해라 그러면 신이 어디인가 붙어줘야 돼. 그쵸? 부담스럽지. 왜냐면 근데 만약에 신의 월에 정년이야. 이러면 이게 이구조가 혼란한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정의 월이면 신이 어디로 붙냐 이거지.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신해월이라고 치면 정년이라고 쳐요. 그럼 이건 고민거리가 없잖아. 그냥 정신에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정해월이에요. 그러면 신을 어디다 붙여야 되지? 어디다 붙일래요? 정해, 신 여기다 붙여야 되나?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 규비치 어디다 붙일 거야? 아무 데나 붙일까? 여기 정하고 회사 여기 신 이렇게? 애매한 거지 붙이기가. 연으로 붙여요? 연으로 신을 붙이면 정신 이렇게 가요. 시간이 이해되죠?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정신 결론적으로 월주를 향해 가. 그러면 신금이 취해야 되는 게 내가 취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거를 희생해서 월지를 향해 내놔야 돼. 이게 뭐가 좋아? 어? 인간은 자기 거를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희생봉사하는 삶밖에 더 되냐고. 그러니까 정해월이 좋은 것 같아도 신금을 어디다 붙일 때에 마땅하지 않은 거야. 근데 신의 월에 정인 연으로 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좋아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신에다 이렇게 갑이야.
그럼 뭐 갑인, 갑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알아서 쉬고, 그렇잖아. 어? 이런 게 사주 구조를 살피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임합은 반드시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신금은 시종자로, 시종자가 있어야만 짝짓기를 해가지고 신을 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임에 신을 배합할래? 아니면 신이 갑을 볼래? 뭐 신이 무토 위에 떨어져 있을래? 신이 기토 속에 짱박혀서 안 보일래?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뭐.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경신에서 신금은 땅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정확하게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냐면요. 이게 나무였는데 여기 매달린 것들이 경금이라고 그랬죠. 뚝뚝뚝뚝 땅으로 떨어져서 낙하하면 신이에요. 이게 이제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떨어진 곳은 기토가 아니라 무토예요. 맞죠? 무토가 이제 이게 무신조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을목들이 땅으로 떨어지면 낙엽이 돼요. 낙엽에 대해서 무토, 신금 위로 막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술토라는 글자가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술 중에 여기 신금이겠죠, 그죠? 점 하나는. 아, 진짜인데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을이 돼요. 을이 덮어요. 이게 묘술합이에요. 묘술합이 그래 석유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석유, 석탄 이렇게 돼요. 시간이 오랜 세월이 묘술합이 걸리면 석유, 석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게 묘목이 술토에 들어가서 썩는 거예요. 전번에 그 사체 묘지에서 꺼내가지고 자르고 지랄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것이 묘술로 위가 이렇게 덮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인간이 당연히 무신이 좋아요? 기신이 좋아요? 당연히 무신이 좋죠. 근데 자연은 기신하라고 그래요. 기신. 무신하지 말고. 그거는 자연 입장이고 인간 입장은 무신이 좋아요. 내가 무신이 있어서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무신이 당연히 낫지 기신보다. 근데 자연 입장에서는 무신이 아니라 기신이라는 거지. 단지 자연과 인간의 입장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합이 또 하나 있네요. 갑기합이죠. 그죠? 갑기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기합을 할 때 임수가 없으면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임갑기로 기획, 건설, 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임수가 있어야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지금 더비님 질문을 했죠. 그죠? 자, 임수가 임수일간이라고 칩시다. 임갑기 이랬을 때 임수일간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갑기에 자기 임수의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갑기로 새로운 설계 건설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간 임수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갑, 임, 기 이런 식이라고 쳐봐요. 이거는 임술일간이 주동적으로 갑기의 건설, 설계, 기본 미래 설계하는 그런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은 그냥 단지 임수의 에너지를 받아서 땅 밑으로 뿌리 내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짱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무슨 백면서생이라고 그러나? 공부만 하겠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가 있어요. 그럼 나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갑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갑기에 건설 설계하다 이건 근본적인 뜻은 갖고 있어요. 왜? 이 글자들이 당연히 겨울에 여기 있는 글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 바라보는 대상만 보면 돼요. 대신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모이냐 이거죠. 아까 이 게을은 이 무토를 향해 왔잖아요. 임수는 갑을 향해 나가야 되고 임수는 기토를 향해 나가야 돼요. 임갑기의 경우는 임수가 갑을 향해 가야 되고 임수가 기토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일간인 경우는 임수가 갑을 향해 가야 되고 갑은 기토를 향해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갑이 주도하려고 하는 거죠. 전혀 틀리잖아요. 누가 주도하고 누가 시간의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모이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갑기합이고 임수가 필요하고 이건 했고. 자, 개수가 다시 방향을 봅시다. 봄에 을을 향했어요. 을은 어디로 튀죠? 무토로 튀거나 병화로 튀어요. 그죠? 병화로 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해봅시다. 4월 개묘일이 좋아요? 묘월 개사일이 좋아요? 쉽죠? 당연히 묘월 개사일이 좋죠. 왜 좋아? 그렇지. 그게 내 자리니까. 일지인 나를 향해 오니까. 이 새끼가 사와 월을 향해 튀어나간 무슨 놈이라고? 내 재주를, 내 재능을, 내 돈을,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근데 저거는 남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나에게 돈이 되어주는 거야. 아니, 어느 멍청한 놈이 묘월 개사를 좋아하지 4월 개묘를 좋아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4월 개묘가 2억짜리야. 묘월 개사는 2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전혀 다른 그릇이라는 거지. 이런 걸 모르면, 시간의 방향을 모르면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아냐고.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지 누가 주도적인 일을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고. 나만 비싼가? 진짜 비싼 건데.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죠. 당연히 나는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무료 공개 강의를 안 하지. 미쳤어. 내가 왜 해. 수강생들한테만. 반대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가을에는 정화가 신금을 향해서 열기를 주면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임수를 향해서, 신금은 임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아까 우리가 을목이 병화를 키우냐, 병화가 을목을 키우냐, 그거 고민 처음에 할 때 그거 했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을이 병화를 키우잖아. 여기서 보면 고민할 게 없는 문제예요. 병화가 을목을 키우는 게 절대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시간은 반드시 이렇게 흘러간다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흘러가. 왜? 지구가 회전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더 이상 못해.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정화도 신금의 열기를 가니까 신금은 아 뜨거 그러면서 임수를 향해 간다고. 그러면 임수를 향해 가는데 만약에 일간이 임수야. 신금이 월간에 있어. 정화가 연에 있어. 이러면 누가 결과를 따먹는 거지? 임수인 내가 따먹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런데 정화가 연에 있고 신금이 일에 있고 월에 정화가 임수가 있다 칩시다. 이러면 지랄 같은 거지. 왜? 정화가 신금한테 가고 싶어. 가고 싶은데 임수가 야 나랑 짝짝꿍이나 해. 그 신금한테 가서 뭐해. 그럴 정신이 어딨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정화는 신금한테 가 못 가? 못 가. 그러면 신금은 임수를 향해 가고 싶은데
가봐야 별 에너지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의 힘을 임수한테 쏟아내고 싶으면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여자라고 그러면 남편 조져먹는다, 이렇게밖에 더 돼. 일찍 연애해서 까진다, 이런 정임합을 하니까 일찍 까진다야. 그죠? 그리고 뭐 하는 짓거리라고는 참 이상한 짓만 한다야.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 이런 게. 이게 사주명리 근본은 구조론이죠, 구조론. 얼마나 구조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 또 하나. 이제, 개을병. 만약에 병화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 얘는 경금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 그치? 개을경 이렇게 될 거 아니라고. 뭐 개을사 이런 조합이 되겠지. 여기에 왜냐면 사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경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을사 이렇게 끝났어. 경금이 질문 하나 해봅시다. 누가 대답해 볼게요. 을사일주가 올해 경금이 있는 것과 시에 경금이 있는 것과 누가 더 나아요? 을사일주가. 올해 있는 게 더 크죠. 그죠? 왜냐하면 을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적으로 뭐죠? 개수의 도움으로 사중 경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그럼 무슨 조합이 되죠? 을경합의 사화 조합이 돼요. 을병경 조합이 되죠? 을병경 조합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을사일주는 경금이 없거나 지지 신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꽃만 피지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생긴 건 이쁘게 생겼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냥 그 남편 을사일주 여자라 그러면 남편이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꽃이니까. 근데 남편이 어떤 놈이냐? 백수라고. 할 일이 없는 놈이야. 근데 연애에 있다? 시에 있다? 당연히 연애 오래 있는 게 훨 그릇이 크지. 시에 있다 그러면 말년에 가서 조금 뭐 밥 먹고 살 정도 되는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구조에서 병화가 있냐 없냐, 경금이 있냐 없냐, 병경이 있는데 을목이 있냐 없냐 이런 구조를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간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식으로도. 무조건 삼자간 조합이 돼야 돼요. 구조는. 그걸 어려운 말로 삼각김밥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거는 삼각형이 돼야 돼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절대 이자 조합으로, 그냥 멍청이들이 뭐, 강의상행, 뭐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걔들은 두 글자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야. 반드시 세 개 해야 돼. 두 개 갖고는 그 주위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들이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두 개 글자의 의미를 아무리 연구를 한들 의미가 없어.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확 바뀌어. 뭐, 을병이 경금이 있냐, 개수가 있냐에 따라서 전혀 틀린 의미가 돼버리는데? 만약에 을병 조합이 있는데 개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키우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키우는 것도 뭐 하는 사람이죠? 결실이 없어. 그냥 이쁜 꽃만 키우다가 그냥 끝날 사람이야. 경금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근데 개수는 없는 대신에 을병 경으로 있어. 이건 완전히 그릇 자체가, 이건 물질 추구하는 것밖에 없어. 뭔가 키우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을목을 병화로 확장시켜 경금으로 열매를 만들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틀리지. 이자간 조합이냐, 삼자간 조합이냐 따라. 이자간은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삼자간 연구를 시간이 없다. 질문을 하세요. 네. 이제 경이 경을 키울 때 네. 그게 경이 늘어나는 게 이제 수기가 들어가서 늘어가는 거잖아요. 어머. 그 수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머. 수기가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렇게 써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경이 부풀어지는데 네. 그게 부풀어지는 게 수기가 오는 게 아닌가요? 을이 왔잖아요. 아, 을이.
그리고요, 부풀리는 작용을 하는 건 병화가 하는 거예요. 네. 병화는 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풀리는 작용을 병화가 하는 거예요, 병화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자연의 이치에서는 개수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개수가 병화와 에너지의 작용력이 바뀌었을 뿐이죠. 봄에 얘가 발산을 했잖아요. 이게 분산을 해요. 분산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병화가 개수를 봄보다 훨씬 더 공중에서 쫙 펼쳐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신월이 되잖아요. 신월에 임수가 됐는데, 임수가 어디서 왔냐면요, 제습기에서 온 게 아니에요. 가습기인가? 제습기인가? 이 개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개수가 임수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하늘이 갑자기 맑아지고 막 그러는 이유가 이 쫙 병화 위에 쫙 펼쳐진 수기들이 임수화 되면서, 왜? 여기에 올해 정화가 생기잖아요. 정화가 수렴작용을 함으로써 신, 정, 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지금 예차님 질문의 답은 병화가 을경합을 해서 경금의 부패를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냐면 개수가 갖고 있는 발산지기 혹은 뭐 수기, 공중에 쫙 펴진 수기를 병화가 쫙 더 펼치면서 열기를, 온도를, 왜 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습기를 높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만 과일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과일이 커지면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오화에서 정화가 겉을 딱딱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펼쳐져 있는 수기를 수렴하기 시작해요. 오미 신에서 임수가 생기는 이유가 개수가 임수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쓰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장간에 분명히 3개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10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뭐다,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그렇게 따질 게 아니란 얘기죠. 질문하시죠.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는 임수가 옆에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으면, 네. 그러시면 임수가 일간이라면 임수가 이렇게 다 가지고 온다고 들었는데, 반대로 신금이 일간이고 정임이면, 네. 정임이 합을 하면 네. 신금은 가위가 불편하다, 임수로 가위가 불편하다 그랬는데, 네. 원래도 제 사주보면 네. 목적물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주 구슬을 보면 저것도 괜찮은 사주인데 나쁜 사주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라 치면, 자, 이걸 2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나쁜 사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사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물질적인 그릇으로 차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느 게 좋고 나쁘다. 이 사람은 행복해요. 나는 희생봉사해서 행복해. 이 사람은 돈을 취해서 행복해. 그런 행복, 불행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의미가 없고, 물질적으로 보면 얘는 100억을 갖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얘는 2억밖에 못 벌어요. 그런 의미예요. 왜? 얘는 신금은 임수를 향해 자기 걸 내놔야 돼요. 정신임은 임수가 자기가 정신임의 정신의 에너지를 다 취해 먹어요. 얘는 이렇게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행여 갔다 그래도 다시 임수를 향해 내놔야 돼요. 그럼 자기 걸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내놓는 게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야죠. 가는 게 내놓는 거죠. 복습을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임술간지도 신정임도 포함되나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임술간지의 신정임
그러니까 인신정문데 정화가 신금하고 이렇게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구만 또 질문하고 확 그냥 임수가 진수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제 때문에 욕 본다고 그랬잖아. 임술은 정신임이니까 당연히 임수를 향해 가는 거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전혀 틀리구만.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 어느 게 많겠어. 당연히 임술이 많을 가능성이 많지. 근데 해외로 간다. 임진은 해외로 간다 이런 속성은 아니야. 해외로 간다는 임술이야. 왜? 술의 천문이기도 하지만 인호술의 색계의 화려한 발전했던 거가 마감됐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지. 이거는 전혀 다른 관점의 두 개를 설명한 거라고. 지금 신정인 조합은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서 마누라 복이 있는 게 임진이겠어? 임술이겠어? 당연히 임술이지. 이제 2분 80초 남았거든요. 빨리 질문하세요. 2분 78초. 병신합은요, 전혀 안 어울려요, 둘이.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합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병화가 죽거나 신금이 죽거나. 신금이 죽을래? 병화가 죽을래? 단지 병신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병신해가지고 사오미 계절이면 신금이 병화에 의해서 빛나는 거예요. 빛나리. 이건 빛나는 거예요. 주로 영화배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병신에서 해자축 혹은 해자축 이런 계절에 태어나면 이거는 수가 되고 이면서 종교, 명리, 철학 이렇게밖에 안 돼요. 쟤는 근본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합이에요. 아까 신금이 사계도로 보면 여기 있었고요. 병화는 저 밖에 있어요. 얘하고 이렇게 합하는 게 쉬워요? 그래 놓고 둘이 합을 하니까 떨어져 살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쟤들 웃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살기 힘들어요. 신사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시종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신합은 그릇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혼하고 다시 만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저년을 만났지? 내가 왜 저놈을 만났지? 연애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상한 놈하고 같이 살고 있고 이상한 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병신합이에요. 그럼 물상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 두 가지 외에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